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쿠폰 달아보고 뭐하고 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아? 상품 대장 뽑을 때도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매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이건 다 알죠? 이 경우는 알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마진이 어느 거예요? 김태훈님? 마진. 아, 이거 읽지 말고. 마진이 어느 거예요? 네개중에서 응. 매출이 매출이익이 마진. 예, 매출이익. 마진이 얼마예요? 그럼 마진 30이면 이게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일반 요식업, 그러니까 가령 뭐 라면집이라고 합시다. 라면집의 매출이익은 얼마나 될까? 라면집의 매출이익은? 80조? 응? 80조? 한 70% 정도 나가요, 70%. 매출이익. 많이 남는 것 같죠? 인건비, 그 다음에 임차료,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 나가야 되잖아. 그게 그런 거를 빼고 남은 게 영업이익이에요. 오프라인은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임차료, 기타 경비 등등등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원재료비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온라인은 이 비중이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마진율이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은 어느 거야? 요거. 요게 집에 가져가는 돈이야. 요게.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의 경상이익이 얼마냐, 뭐 영업이익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 근데 우리는 실제 소기업들은 이 부분을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을 뽑기가. 그러니까 그냥 매출이익을 얼마 정도로 잡을 거냐. 근데 내가 한 달에 기본 경비를 1,000만 원을 써. 그러면 매출을 얼마 올려서 1,0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계산식을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높일 거냐, 아니면 하나하나의 마진율을 높일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품 하나하나의 마진율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륨이라고 하는 개념,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달 이렇게 셀러큐 못 따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효율이 얼마나 좋냐.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아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아껴야 되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정비, 변동비 뭐 요 정도가 있어요. 고정비는 그냥 무조건 동일하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야. 매출과 상관없이. 물론 매출 단위가 10배 늘어가면 고정비도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매출이 20, 30% 늘고 20, 30% 줄어도 나가는 돈은 동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거. 인건비, 임차료, 뭐 시설비, 각종 공과금은 딱 뭐 500만 원, 5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그럼 변동비는 뭐냐면 내가 1,000만 원 매출이 오르면 800만 원어치 사와야 돼. 뭐 이런 것들이에요. 택배비 퍼센트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수수료도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뭐 포장비, 물류비는 어차피 다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뭐 더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 상품 매출의 퍼센티지로 딱 잡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요 안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는 그냥 사운돈까지만 딱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운돈 안에 우리는 위탁도면 사용할 동안 배송비고 뭐고 수수료 그냥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한 번에. 그쵸? 그러니까 계산이 우리는 되게 좀 간단해진다.
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거지. 초반에 여러분들은 순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BP라 그러죠?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정하고 있어야 돼. 알 수는 없어 우리가 시작하는 측면에서. 왜? 내 인건비 책정이 되게 애매해. 결국 지금 차지하는 건 인건비거든. 인건비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내 식대 등등등이 얼마냐. 그렇죠? 아직 사업장이 없고 직원이 없으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가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죠. 재무적으로. 그럼 매출이익을 얼마 내야 돼? 매출. 일단 매출이익만 보자 이거야. 왜 이 안에 이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정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요 고정비는 딱 나오잖아. 변동비는 우리가 산정할 수 없으나 의미가 없으나 우리한테는 요거는 딱 나오니까 내가 쓰는 경우 내 인건비 플러스 뭐 솔루션 값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식대 요건 딱 나오잖아. 그게 얼마냐? 월 300. 그러면 마진율 10%가 3,000. 요것만 하면 300원 버네. 심플하게 그 다음부터는 남는 거네. 그쵸. 일단 그거를 세우자 이거야. 요게 그거요. 내가 얘기했던 거 개별 상품의 판매가의 몇 프로를 마진을 책정하고 공공재를 판매해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라고 추정하는 방법. 좀 전에 얘기했던 제일 심플한 방법이에요. 판매가 마진율 하면 총 매출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간단해서 우리 이제 1인 기업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수수료, 뭐 포인트 쿠폰, 지금 CPC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해. 그 다음에 즉시 할인 막 나중에 60% 쳐대고 막 이러면 어디서 내가 그 매출을 뽑아낼 것이냐 이걸 잘못 봐요. 뽑는 데를 몰라가지고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총 매출 대비 수익에서 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마진 40%, 총 매출에서 마진만 고려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뭐 이런 걸 안 해. 이거는 그냥 내가 얼마 했으면 마진 얼마겠네. 난 이거 그냥 마진 30, 국룰 마진 딱 무조건 다 그렇게 파는 거야. 심플하게. 그럼 그냥 쉽게 나오죠. 대신 요거 뭐예요? 무엇이 이익 달성의 핵심 요인인지 찾지 못해. 어떤 부분이 나한테 기여했는지, 어떤 정책이 유효했는지를 내가 알지를 못해. 이것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표를 하나 만드세요. 이런 식의. 고정비에 인건비 300만원, 임차료 50만원, 시설비, 공과금, 기타 솔루션에서 월 400은 나가네. 이거 그냥 쉽게 뽑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변동비에 상품 매입, 뭐 포장비, 물류비 들어가는데 우리는 요거는 매입비를 제외하고 포장 물류는 들어가지 않아. 매입비 안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심플하게 나와. 그리고 수수료, 뭐 요런 게 있어요. 지급 수수료는 그냥 15%, 판촉비 10%,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뽑기가 쉽지 않아. 뽑기가. 그래서 우리 회사의 계산식이 나온 게 퍼넷에 얼마 넣냐라고 해서 역으로 추적하면 내가 얼마 남았는지를 뽑아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정해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40%면 400만 원이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출에 내가 400만 원을 만들려고 했을 때 1,000만 원 매출이면 40%를 이익을 봐야 되고 2천만 원이면 20%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3천만 원 매출은 얼마고. 그러나 매출이 늘어날수록 또 이게 그 변동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기서 변동비 올라갈 거는 뭐가 있어요? 솔루션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지. 나의 인건비도 내가 시간을 더 쓰니까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쉽지 않다. 네. 월 2천만 원 매출, 마진 30%면 가능해? 못해. 못해요.
30% 마진에 월매출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자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만렙뷰 찍어서 한 고객만 좀 웃을 달고 있어. 가능해. 위에 뭐 CPC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가능해. 이건 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지 30%가 가능한 거지. 1,000만 원에 30은 가능해. 이건 의미 없지. 그쵸? 근데 대부분 요구하고 있다고. 목표에 따른 우리 전략이 있어야지 되지. 판매가를. 나는 마진이 중요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마진 30% 절대 마진 40% 마진 50% 안 넣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렇게 가야지. 그러려면 그 사람은 상품 하나에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써야지. 그래서 목록 이미지도 바꾸고 상품명도 바꾸고 카테고리도 바꾸고 상세도 다 바꿔야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슬롯도 태우고 후기 작업도 하고 광고도 태우고 이렇게 가야지. 그럼 가능하지. 자, 두 번째는 사업은 매출이지. 지금 우리 일단 매출 극대화. 10%인데 매출 5천 찍으면 되잖아. 그럼 500만 원 남죠.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나을 수는 있지. 그 중요한 게 그리고 또 내 상점이 성장하는 게 있지. 그리고 거기서 팔렸던 상품을 내가 또 키울 수 있지. 자, 그럼 세 번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사실 이거야. 사실 다 3번이야.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매출도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 마진도 높이고 싶고, 그쵸? 그러나 세 번째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전제가 있어요. 직원을 그리고 혼자서. 그러니까 직원한테는 무슨 일을 시켜? 매출 만드는 걸 시키는 거야. 단순 말고 매출 3%고 5%고 빠고 돌리는 거야. 그냥 마구. 그리고 나는 마진을 높이는 거야. 상품 기획하고 가공하고 광고. 그래서 최소 마진 30% 이상. 이런 상품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쌓아서 만드는 거죠.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원하는 마진을 얻으려면 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내 상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내 상품 광고나 가공이나 마켓 노출 로직에 준수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성파 이런 거를 꼼꼼히 잘 넣어주는 거. 내 상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등급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상점집, 구매자, 그 다음에 스토어 세팅들을 안 했죠. 기본적인 스토어는 꾸며주셔야 돼. 내 미니샵이 명확히 보이는 데들. 그건 해줘야 돼.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도매 상품을 그냥 등록하면 10% 내외의 마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0% 보면 안 팔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이 유지되거나 판매 수량이 있거나 이러면은 되지만 그다음 상품명 등을 여러분들이 좀 변경했어. 그러면 15% 내외의 마진을 가도 팔려요. 자, 상점 등급 달았고 노출 로직 준수하면서 등록하면 마진 20% 내외를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션의 최우수 판매자가 됐거나 집 앞에서 500만 원 고수가 됐거나 이러면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의 등급을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에 파워 등급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11번가 같은 경우 1등급 달면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광고 및 마케팅 진행하면 마진 30% 이상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요거는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마진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투자와 노력이 전제돼야 돼요. 맞죠?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진을 높이는 건 그냥 답이 아니에요. 경쟁 요소들을 맞춰야 되고 또 상품 단위 마진을 너무 많이 보면
여러분들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